안녕하세요. 처음 슬리밍 클리닉의 서은경 교수입니다. 오늘도 서은경 교수님과 함께할 진행자 하이란입니다. 교수님, 제 지인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저한테 하도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이어트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비만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해도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일까요? 아마 그런 상황은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무작정 굶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내서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면역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또 면역력이 오히려 또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이제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마 단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작정 굶는 게 사실 몸에 안 좋을까요? 무작정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는 몸에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여러 이제 연구들에 의하면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방법이 노화 방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신다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단시간 동안에는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효과도 내가 이제 느낄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과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백질을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빵빵했던 근육이 다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지럽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뭐 탈수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도 함께 섭취를 하는 것을 꼭 유념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엔 또 염분이 없는 무염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 엄마도 국이나 반찬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간을 좀 안 해서 주시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맞아요. 나트륨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암 등의 소화기 질환의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트륨을 아예 안 먹는 거는 어떤가요?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나트륨을 아예 안 먹거나 너무 적게 섭취를 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루 권장량인 2000mg보다 더 적게 드시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저나트륨 혈증, 즉 이제 혈액 속에 나트륨 성분이 너무 적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무력감에 빠지고 막 토할 것 같이 부력감, 실제로도 구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 경우까지도 위중한 경우까지도 심한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산 분비가 이제 좀 저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이 좀 불편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듯한 복부 팽창감 등을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아예 나트륨 섭취량을 너무 낮춰버리면은 건강에는 좋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적게 드시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좀 가장 좋을까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에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이제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만약에 이제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혹은 이제 단체로 왜 우리가 회식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체 먹을 때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이제 샐러드, 야채, 나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곁들여서 그런 푸른 이파리 채소에 들어있는 이제 칼륨이 또 이제 다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중화를 시켜서 염분 섭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보상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탄수화물을 줄이는 건 어떤가요?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딱 뭔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을 확 올리는 탄수화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지수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100g을 먹었을 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100으로 본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들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이제 올라가냐에 따라서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군은 배제를 하고 천천히 올리는 수치가 낮은 탄수화물 식단 위주로 챙겨서 드시면은 저탄수화물 시기를 아주 똑똑하게 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흰쌀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망과 중독에 관여하는 뇌의 부위가 자극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뇌의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우리가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혈당이 또 급속하게 확 치솟잖아요. 그리고 또 안 먹게 되면 혈당이 또 확 롤러코스터처럼 확 치솟았다가 또 확 떨어지고 확 치솟았다가 또 확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과정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라고 뇌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어떡하지? 혈당이 떨어지네? 라고 비상사태인 거예요. 몸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네? 라고 인지를 몸에서 하고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더 먹도록 더 갈망하도록 하는 신호를 계속 나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었으니까 그것을 내 몸에 저장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이죠. 인슐린 분비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에너지 원료를 우리가 살이 빠지려면 지방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당이 계속 이제 사용되는 몸으로 바뀌면서 결국 우리 몸은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탄수화물만 계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자꾸 당이 떨어지면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탄수화물을 갈망하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런 비만의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수님 탄수화물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끔은 밥보다 과일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과일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또 괜찮지 않을까요? 과일도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로운 식품이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변비가 또 이제 문제점으로 생길 수도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또 섭취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상의 과일들에는 각각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력도 또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네. 역시나 너무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과일들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아지수가 높은 과일로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죠. 수박 그리고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좀 높은 과일에 속하고요.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레몬 이런 과일들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알파벳 주스라고 사과, 비트, 당근 넣어서 만든 ABC 주스가 한창 유행이었어요. 이런 것도 몸에 좀 좋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ABC 주스에는 채소 그리고 과일이 들어있죠. 이들에 들어있는 이제 다량의 비타민과 몸에 좋은 무기질 그리고 섬유소 등이 또 포만감을 또 올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이제 좋을 수가 있는데 레드비트를 드시는 경우에는 특정 분들에서는 뭐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속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그래서 설사나 복통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또 연예인들이 뭐 다이어트만 했다 하면 화제가 되는 원푸드 다이어트, 이거는 어때요? 원푸드 다이어트의 가장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음식만 섭취를 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균형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신진대사의 효율이 저하될 수가 있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요요가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영양학적인 불균형 때문에 면역력도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는 사실은 추천드리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유행한다고 해서 다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치료 약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그거 안 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감사합니다.